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벌써 원숭이띠를 할 차례네요. 자, 원숭이띠 하니까 이번에 저희가 초발언이나 연등 행사 했잖아요. 작년하고 틀립니다. 초발언은 좀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등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어요.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연등 주문 안 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발언 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원숭이띠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56세 원숭이띠들. 그래서 그 띠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보다 보니까 우리 원숭이띠들이 참 힘들구나, 힘드신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자, 이분들은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나오고, 뭐 아니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주 좋아, 나쁜 사람은 아주 나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대인관계를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자기가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변인한테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랬다 보니까 참 절실한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배포가 커요. 남한테도 줄 때는 확실하게 줘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좀 잘 못했어. 그래서 좀 신임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 신임을 잃었다고 해야 되죠? 신임을 좀 잃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시국에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고, 뭐 아니면 근데 굉장히 또 잘 되시는 분이 있어. 완전히 진짜 지금 이 경기에 완전히 홀홀 날아다니는 사람 있거든요. 금전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시장에서나.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6월 띠별 원숭이띠 한번 해볼까요? 자, 32세 이분들은 6월 달에는 한 발을 빼라, 그리고 타협을 잘해라. 뭔가 흥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왜냐, 이분들이 뭔가 계획을 했던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조율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구설에 심할 일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율을 잘하고 한 발을 빼라. 왜? 한 발을 가감하게 또 너무 도전적으로 덤비다 보면 왠지 사기꾼이나 뭐 자기가 손실 볼 일이 손질 수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은 이달에는 그냥 내가 하던 일에 충실하고, 내 직장에서 충실하고, 내가 사업을 했더라도 지금 경기적으로 힘들어서 좀 어렵더라도 그냥 그 일에 충실하시라고 나옵니다. 괜히 다른 데 손댔다가 더 손댈 수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 잘 챙겨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장애 아닌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 이렇게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막 경제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공황장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저도 공황장애가 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뭔가 누가 말만 하려고 해도 막 이게 귀가 막 시끄럽고, 괜히 다 혼자서 불안감이 들고, 막 또 나한테 누가 뭐라 하지? 막 누가 뭐라 할까? 막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마음의 벽이더라고. 제가 그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작년에 제가 12월 13일 날 제가 코로나 2차를 두 번째 걸렸잖아요. 그때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1월 달에 진짜 예약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진짜 몇 번 못 받으렸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공황장애까지 갖춘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은 하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이게 지금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말만 해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정신과 약을 좀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공황장애 증상이 심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공황장애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내가 공황장애야? 근데 지금 증상이 딱 그런 공황장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왔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진짜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생겨요. 근데 공황장애 생기면 내 성격이, 내 마음이 자제가 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독소리 튀어나가는 거야. 막 튀어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은 안 그래.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부터 공황장애가 와서 아무튼 3월까지 무지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 폐렴도 3월까지 치료를 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공황장애 약을 먹긴 하지만 남들이 심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심하진 않아요. 왜냐, 내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거든. 저도 많은 걸 내려놨거든요. 많은 걸 내려놨고, 주변에 안 좋은 인연은 제가 다 지금 손을 놨어요. 왜냐, 나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안 좋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나, 그 다음에 괜히 쓸데없는 말이나 구설이나 이런 거에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싶어서 지금 인간관계를 좀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같이 편안하고, 이 법당에 있어도 그 당시에는 제가 집중이 안 됐어요. 막 몸은 아프지, 정신이 산란하지, 주변은 시끄럽지, 이러다 보니까 이 집중이 안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평화롭고 집중도 잘 되고, 제가 지금 이 신령님을 모시고 이 길을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라면 그냥 조금 이렇게 챙겨주세요. 근데 우리 신미생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약을 먹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놓는 습관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스스로 이겨내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공황장애는 요즘에 많습니다. 자, 44세 경진생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조금 좀 수준 높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조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약사들도 많고 이런 줄력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은 정말 사주상 그렇게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 또 잘 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 이번 달에 사업운이 굉장히 크게 들었거든요. 사업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조한 게 있으면 거기다 조금만 보강을 하세요. 불티나게 나간다. 몰라요? 불티나게 나간대요. 그러면 불티나게 나가면 그게 뭘까요? 금전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매출로도 이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영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좀 불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사업 등이라도 쓰시고, 그 다음에 가족 등이라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불상에도 불을 좀 켜놓고, 그러다 보면 운기가 굉장히 더 높아져서 이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잘 풀리고 좋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투자운은 없습니다. 투자운은 6월달에 하지 마세요. 투자는 하지 마시고 내 사업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희망을 가십시오. 자, 56세 무신생 한번 볼까요? 56세 무신생은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있다. 근데 자손의 결혼도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 경매에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금전이 씨가 말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형국이 보이는데 56세 무신생들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5월, 6월 문서 잡을 일도 있어요. 근데 그 문서가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사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경매로 집이 날아가든, 아니면 문서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내가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방 한 칸짜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뭐 아니면 도가 56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좀 잘하세요. 그 주변에 사람이 나한테 1,000원을 줄 수 있는 기인이라고 그래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밑바닥까지 갔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분들은 진짜 조금 이달을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6월달을. 6월달이 고비다. 근데 뭔가 이렇게 나라로부터 뭔가 또 이렇게 덕을 볼 일이 있다 그러네. 그게 뭘까?
아무튼 나라에서 뭔가 정책이 바뀌나? 아무튼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하냐면 도라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져서 생활보호 대상자인가? 그런 것까지 가나? 아무튼 나라로부터 도움 받을 일이 있대요. 근데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도 받으시고 손을 내밀 줄도 알고 손을 잡아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 옆에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인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 하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럼 손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랄고, 간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힘들게 묶여 있는데 좋은 곳으로 좋은 쪽으로 풀릴 수 있게 숙당하시가 기도 올릴 테니까 힘내시고 정말 열심히 사시길 바랄게요. 자, 병신생 68세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이분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대인관계가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 리더십이 강하다. 리더십이 강하고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융화도 잘한다. 근데 가끔 이렇게 욱하는 승질 때문에 조금 잃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잘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분들은 뭘로? 몰라. 용궁 쪽에서 좀 도움을 줄 것 같아. 용궁 쪽에서 몰라요. 용궁 쪽에서 용왕신이 도움을 주실라나? 용궁 쪽에 가서 기도라도 좀 한번 하시고 소주라도 한번 뿌리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방생이라도 한번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68세 병신생들은 이번 달에 좀 방생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온기가 탁 들어오고 나의 온기도 들어와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보고 사업이 번창해서 외국까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운이 들어왔을 때 운을 잘 잡을 수 있는 고생 끝에 낙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하던 일에 더 충실하다 보면 좋은 행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0세 갑신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승질 때문에 그르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욱하는 승질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나 해왔던 거를 좀 깎아먹고 잘했던 것도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안 좋게. 그래서 승질 좀 부리지 말고 욱하지만 말고 사람들한테 평상시에 베풀기도 잘하고 주기도 잘해. 근데 승질이 나면 그냥 막말을 막 해버려. 욕설이나 이 폭언 같은 거를. 남자분들 특히 조금 조심하시고 엊그저께 TV에서 나오는데 TV에서 나왔나? 유튜브에서 봤나? 제가 뭘 봤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이거든요. 엄마를 살해를 했어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제목이 그래서.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그 아이의 심정이 누군가 보듬어 줬더라면 그 정도까지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가 무조건 1등만 해라. 너는 잘해라. 너는 잘해야 된다. 아주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맨날 며칠 평생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남편한테 별 기댈 게 없고 헤어져 살다 보니까 아들한테 목숨을 건 거야. 공부로. 그러니까 애가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안 재운대. 아니 밤새 때리고 학교 찾아가서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나중에는 막 성적을 위조해오고 근데 중학교 때인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골프채로 밤새 때렸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잠도 안 재우고 그런 걸 버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모인데도 살해했고 그래서 재판관에서도 이 아이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요. 막 재판관도 울고 판사님들도 울고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형을 3년형밖에 안 줬대요. 왜냐 이 아이가 그동안에 고통당한 거에 비해서 정말 같은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정상 참작이라는 게 됐던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였고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전체에서 막 1등하고 근데 4등으로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니까 애가 막 성적표 위조해오고 이래서 나중에 들켜가지고 그게 시발점에 대해서 엄마가 맨날 며칠을 잠을 안 자고 때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이거를 감당을 못한 거죠.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를
죽이고 가둬놨다고 하잖아요. 8개월인가를.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못했어요. 참고로. 요즘에 저희 동창들이 자꾸 전 봐달라고 연락이 와서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점을 봐줬어요. 그래서 참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요즘 세상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잘한다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녀들, 어리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너무 공부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하려면 다 해요. 내버려 둬도.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항상 내 집안이 편해야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예쁘게 하고 참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면 오늘 당신 힘들었지 이런 말도 해주고 와이프가 너무 지쳐서 들어오면 어머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나 보네. 그리고 뭐 과일이라도 깎아서 갖다 주고 물이라도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상한 시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